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디 개장 시그널 진행의 김민아입니다. 지난 금요일 국내 증시는 재헌절을 맞이해서 휴일을 이어갔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글로벌 증시는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일단 일본 증시를 보면 반도체 대장인 키옥시아가 장중에 하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니케이 지수가 4%대 밀림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미증시 상황은 어떻게 됐을까요? 미증시는 키미 쇼크라는 게 새롭게 나오면서 반도체주 위주로 약세 흐름이 연출이 됐습니다. 이 중국의 AI 스타트업인 문샷 AI가 키미 K3라는 새로운 AI 모델을 공개를 한 건데요. 키미 K3는 오픈 AI나 엔스로픽과 같은 이 최고급 성능을 자랑하는 AI 모델과 비슷한 성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격은 훨씬 더 저렴하다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누구나 모델을 내려받아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이 오픈웨이트 방식이라는 점도 사람들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충격을 받은 건 바로 수익성 우려였습니다. AI의 모델이 가격이 계속해서 내려가게 되면 결국에는 오픈 AI나 엔스로픽 같은 기업들이 결국엔 수익이 조금 더 내려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기게 됐고요. 수익성이 떨어지게 되면 데이터 센터나 반도체 투자가 줄어드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러한 우려가 훨씬 더 크게 자극이 됐습니다. 반면에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요. AI의 가격이 훨씬 더 저렴해지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가 AI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AI의 사용량이 증가하게 되면 데이터 센터나 반도체 투자도 덩달아 증가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긍정적인 시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방향성을 가르는 건 이번 주부터 시작될 빅테크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실적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23일 새벽 결국에는 알파벳을 시작으로 해서 테슬라와 인텔도 실적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AI 캐펙스 투자를 얼만큼 더 늘리는지, 그리고 실제로 AI의 수익성은 얼만큼 거두어들이고 있는지 이 부분을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오늘 우리 증시에는 어떻게 반영이 될까요? 일단 지난 한 주를 돌이켜보면 4거래일 중에 3거래일이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 발동의 연속이었습니다. 역시나 놀라운 변동성을 자랑하고 있는 국내 증시인데요. AI의 과열론 그리고 반도체 피크아웃이 불거지는 상황 속에서 오늘 프리장 분위기 삼전닉스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국내 증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오늘도 전문가님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전일 미증시 마감 상황 그리고 개장 전 체크해봐야 될 뉴스들 짚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김다영입니다. 우리가 쉬어간 사이 뉴욕 증시는 연 이틀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주간 기준 10% 가까이 밀리면서 작년 4월 이후 최악의 한 주를 보냈는데요. 자세한 지수 상황 확인해 보시죠. 3대 지수 동반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는 0.77% 내린 52,146선에 마감했고요. 나스닥은 1.4% 내린 25,520선에, S&P 500은 1% 하락한 7,457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금요일 증시에선 단연 문샷이 가장 큰 화제였습니다. 문샷의 신형 인공지능 모델이 미국 경쟁업체들을 앞지른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반도체주 매도세가 짙었는데요. 가성비를 내세운 중국산 AI가 효율성을 입증하면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동했습니다. 다음으로 시총 상위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먼저 상위단에선 애플을 제외하고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 2% 넘게 밀렸는데요. TSMC의 설비 투자 확대에 따른 마진 부담과 수익성 우려가 투심을 짓눌렀습니다. 여기에 문샷의 신모델 공개로 딥시크 우려를 떠올리게 했는데요. 장중 200달러 선을 밑돌면서 애플의 시총 1위를 내주기도 했습니다. 빅테크 조정 속에서도 애플은 홀로 빛났습니다. 인공지능 투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온디바이스 AI 가시성을 확보했다는 점에 매수세가 이어졌는데요. 고점 부담이 큰 반도체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애플로 자금이 이동하면서 주가는 연이어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파벳은 2.17% 하락했습니다. 차세대 제미나이 출시 지연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예정보다 수개월 늦어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쟁력 우려가 커졌고요. 치열한 AI 주도권 경쟁에서 개발이 미뤄진 점이 투심을 위축시켰습니다.
하이퍼스케일러의 자본 지출 우려 속에 마이크로소프트는 2% 가까운 약세 기록했고요. 아마존은 로보택시 리콜에 나서면서 1% 넘게 하락했습니다. 다음으로 시총 6위부터도 보면 일라이릴리를 제외하고 동반 하락 마감했습니다. 반도체 투매 속에 브로드컴은 1% 가까이 하락했고요. 스페이스X는 5% 넘게 급락하면서 결국 공모가에서 멀어졌습니다. 한 달 만에 시가총액 1조 달러가 증발했는데요. 스타쉽 시험 비행이 돌연 중단되며 하방 압력을 가했고요. 시장에서는 위험 회피 심리가 커지면서 기업 가치 재평가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메타는 2.79% 하락했습니다. 엔트로픽의 최대 100억 달러 규모의 컴퓨팅 파워 대여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번 계약이 성사되면 외부 기업의 클라우드를 임대하는 첫 사례로 인공지능 사업 확장의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다만 기술주 전반의 매도세에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테슬라는 2% 넘는 약세 기록했고요. 일라이릴리는 1% 가까운 강세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국제유가 흐름도 체크해 보시죠. 중동 긴장이 고조되면서 유가는 80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WTI는 4.52% 오른 81달러 선에, 브렌트유는 4.59% 상승한 88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해 일주일 내내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기반 시설까지 공격을 확대하며 전쟁이 장기화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이란 역시 다른 중동 국가의 미군 기지에 대응 공격을 하면서 양국의 무력 공방이 더욱 격화되고 있고요. 주말 사이 이란의 공격으로 미군 2명이 사망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외교적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유가 변동성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다음으로 금은 시세도 체크해 보시죠. 금은 선물은 반등했습니다. 금 선물은 0.67% 오른 4,018달러 선에, 은 선물은 0.25% 상승한 56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전쟁 장기화에도 국채 금리가 크게 오르지 않으면서 금값은 반사 이익을 얻었는데요. 다만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 우려 속에 추가 상승이 제한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지금까지 미증시 마감 상황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주에는 인텔과 알파벳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2분기 실적부터 가이던스까지 함께 주목해 보시죠. 지금까지 미증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김승현입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는 변동폭이 상당했습니다. 또 재헌절로 우리 증시가 쉬어가는 사이 글로벌 증시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세 가지 체크 포인트는 무엇인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첫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TSMC 역대급 실적 냈지만 반도체주 급락입니다. 네, TSMC가 역대급 실적을 내놨습니다. 2분기 순이익이 한국 돈으로 약 32조 원, 지난해 같은 분기 대비 77% 급증하면서 시장 전망치를 뛰어넘었는데요. 여기에다 영업이익률도 사상 처음으로 60%를 넘기면서 올해 매출 증가율도 높여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재헌절로 한국 증시가 휴장했지만 일본이 4%, 또 대만이 6% 넘게 떨어지면서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주로 미국 시장에서 제기되는 반도체 고점론의 타격을 받으면서 증시가 하락한 건데요. 특히 일본 반도체 대장주인 키옥시아가 무려 16%대 하락했고, 대만 증시에서 TSMC 주가도 7% 넘게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시도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지수가 사상 최고치 대비 20% 넘게 떨어지면서 기술적 약세장에 공식 진입했습니다. 다만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메모리 수요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주가가 우상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한편 우리 증시에서 변동성을 키운 요인으로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어서 두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보완 대책 발표, 상장 폐지는 논의에서 제외입니다. 16일 오후 금융위원회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사항 세 가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에 대한 기본 예탁금이 기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여기에 매매 수량 단위도 20주로 확대되면서 거래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본 예탁금 상향 조치는 오는 8월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매매 수량 단위 변경도 오는 11월 중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로 괴리율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증권사 괴리율 관리 의무 기준을 현행 3%에서 2%로 강화하고 적정 괴리율 위반 ETF의 운용사는 신규 ETF 상장 제한을 검토하기로 했는데요. 투자 유의 종목 지정 절차도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를 위해 교육 이수 시간이 필요했었죠. 기존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시장이 안정되기 전까지는 새로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합니다. 한편 레버리지 ETF 상장 폐지는 논의에서 제외됐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9일 상장 폐지는 상상하기 어렵다면서 선을 그은 건데요. 추가 대책을 예고했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체크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행 3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입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2.5%에서 2.75%로 0.25%포인트 상향했습니다. 이는 2023년 1월 이후 3년 6개월 만의 인상인데요. 금융통화위원회는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향후 소비자 물가가 상당 기간 목표였던 2%보다 더 많이 오를 것으로 보이고 또 대출 증가 등에 따른 위험성도 있는 만큼 기준금리를 올리는 게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인상을 예상했던 만큼 주가 인상 시점에 대한 관심을 두고 있는데요. 주요 증권사들은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까지 세 차례의 추가 인상을 통해서 연 3.5% 기준금리가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이번 주에는 한국 경제의 성장 흐름을 가늠할 주요 지표들이 잇따라 공개될 예정인데요. 특히 오는 23일 우리나라 2분기 국내 총생산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반도체 수출 성적과 내수 회복의 성장 기여도에 대해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세 번째 체크포인트 살펴보셨는데요. 앞으로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김승현이었습니다.